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계속 뒤쫓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좀 물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까지 지금 연이어서 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또 여러 형사적인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들과 생각이,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에 또 책임이 큰 분인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 것 자체가 너무나 본인 욕심을 우선한 것이 아닌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2달 정도 기간이긴 하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김영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더 쇄신했어야 한다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말이죠.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저희가 패배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무겁게 그런 민심을 받아들이고 최근 수년간의 당의 기조에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했는데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오히려 더 검수완박의 추진과 같은 일반적인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이 오늘 이 지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민주당의 노영민 후보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다면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인터뷰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님, 어쨌든 같은 정당의 노영민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우선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노영민 후보는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또 책임이 큰 분인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 것 자체가 너무나 본인 욕심을 우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 공천이 완료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지원 위원장이 용기 있게 잘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우리 당으로서는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지자의 또 지지 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과 생각이,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하는 것이 이게 작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을 저는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당에서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강력하게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특히 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단호하게 이런 부분은 좀 선을 긋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4년 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전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라는 평가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면은 16개 구청장 군수 그리고 42석의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서 잘못하면 한석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또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력한 끝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어렵게 지역 기반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노력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원인에는 우리 부울경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프게 생각합니다. 크게 패배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앞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우리 당 패인 중에 하나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그리고 이재명 고문의 계양을 출마가 패인 중에 하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고문이 당선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적 의미 있는 행보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세가 약한 지역에 출마를 해서
뭔가 당선이 되든 또 아니면은 어떤 선전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계양을은 워낙에 뭐 우세 지역이고요. 그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고문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또 명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출마였지요. 그래서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예, 뭐 제 예상에도 이재명 고문이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또 여러 형사적인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형사적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난 후에 당대표를 또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작게는 우리 민주당에 좋고 크게는 대한민국에 좋다. 그렇게 봅니다.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까지 지금 연이어서 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선을 계기로 그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대대적인 당의 혁신과 기조 전환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우리 민주당은 다음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내리막을 저는 걸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재명 고문 본인이 본인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전국적 판세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뭐 당연한 그런 얘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민주당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마 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기존에 지금 비대위가 그대로 있기는 어려울 텐데요. 뭐 일각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비대위원장을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2달 정도 기간이긴 하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추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지도부 또 특히 원내대표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합리적 의견을 잘 내주시는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대대적인 그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박지원 원장이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자생당사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이현욱 의원의 그 내용도 뭐 비슷한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현욱 의원이 평소에도 그런 쓴소리를 한 번씩 종종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지선 결과를 보고 좀 분명하게 뭐 잘못된 것은 좀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수년간 누적된 그 민심과 동떨어진 우리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좀 물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동안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누적된 그런 부조리를 또 용기 있게 지적하고 그리고 또 개선책을 언급하고 한 부분은 우리 당에서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활동 공간도 우리 당의 혁신이나 개혁 이런 부분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이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에서 0.73%를 패했는데요. 그 분석을 그동안 민심과 동떨어진 당의 행보에서 찾지 않고 개혁의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계속 뒤쫓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결정적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